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87년, 86년생 부부고요. 저희 부부의 실제적인 경제적 자유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경제적 자유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목표가 25%다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률을 이야기했는지 객관적인 지표죠. 2023년 2,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대한민국 상위 20%의 삶을 좀 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부라고 하는 거, 부자나 가난한 것,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방에 비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봤어요. 요즘 사람들, 즉 2023년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한 50년 전이죠. 1970년대 상류층의 수준보다 더 삶의 질로 봤을 때 높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삶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8월 24일 날 배포된 거, 저는 이걸 분기마다 찾아서 보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여기 통계를 보면은 총 5분위로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각 분위별로 20% 정도 이렇게 비중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목표는 항상 높게 가지는 게 좋으니까 5분위의 삶을 꿀 겁니다. 5분이라고 해도 상위 20%니까 끝에서 20%, 상위 1%의 삶도 다르겠죠. 하지만 저희는 최소한 20%만 넘어도 만족을 할 수 있다. 상위 20%의 삶을 보면 아마 이건 왜곡이 되어 있을 거예요. 최상류 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이 되어 있을 텐데, 상위 20% 가게는 월 평균 수입이 1,013만 원, 저희 부부가 버는 것도 거의 여기에 근접을 하는데, 그리고 좀 더 벌어서 456만 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은 노동소득은 빵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통계집 자료에서 각 분위별로 이루고 있는 가구원 수가 나와 있어요. 가구원 수, 당연히 1분위 소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독신가정,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먼저 배우자분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결혼하기 전인 사회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1분위는 각 한 명 좀 넘게 가구원 수를 구성하고 있고, 2분위 3분위부터는 2명 넘게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게 되겠죠. 당연히 5분위는 대가족 형태이기 때문에 3명 이상 이렇게 가구를 이루고 있고, 저희는 2인 가구니까 5분위 지출에 한 70%만 지출해도 상위 20%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위 소비를 그래서 지향하면서 저희는 돈을 어떻게, 노동소득이 만약에 빵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자금을 만들 거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다시피 S&P 500 ETF 수익금으로 충당을 할 건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악유가 사람들 간에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인데, 경제적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파이어족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이어족,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근거 없이 핑크빛 꿈에 젖어가지고 생각 없이 퇴사해가지고 여행 유튜버 한다든지, 유튜버 돈 벌어가지고 한다든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회사 안 다니고 살겠다든지, 이걸 비판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30년 5월까지는 S&P 500으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는 걸 달성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때 무조건 회사를 관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를 분기점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저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겁니다. 여기 일이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직장 관두고 여행 다니면서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고 거의 취미 수준으로 일하는 게 재밌다, 직장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하루 8시간씩 보내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시간도 잘 가고 할 만한 일이다. 그럼 저는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정말 죽을 만큼 하기 싫은 일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삶, 이런 선택지조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지조차 없는 거를 저는 방지를 하고 싶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거고요. 경제적 자유는 무조건 노는 게 아니다. 백수 이꼴 경제적 자유인 건 아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경제적 자유인 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할 것이냐, 소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5분위 소비 지출 추이를 제가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래서 1년 평균 소비 지출 추이를 저희 경제적 자유 달성에 기준으로 삼을 건데, 1년치 평균 보니까 471만 5천 원 정도를 5월 매달 쓸 수가 있으면 이제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 1년치 평균 소비를 보냐면, 그러니까 통계 지표는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1년치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추석, 설 명절들이 있어가지고 분기로만 끊어서 보면은 부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23년 1사분기는 인플레이션 영향이었겠지만 명절도 있었고요. 512만 원 정도 5월 평균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툭 튀어오르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총 1년치, 최근 1년치 통계를 소비 지출 저희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S&P 500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좀 내봤어요. 스파이 ETF, 가장 오래된 ETF인데, ETF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그리고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했을 때 23년 9월 10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연평균 성장률은 9.92% 정도가 되겠습니다. 23년 6월 10일 조회했을 때는 9.72% 정도로 대략 9%대를 이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여기 보시면은 좀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아무리 S&P 500이라고 해도 이거 워스트 이어 보이시죠? 마이너스 36%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 해에 최저로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50%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런 걸 감안을 하고, 그 93년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수익률을 저는 조회한 겁니다. 물론 등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크게 빠진 해에는 돈을 아껴 쓰고 할 수 있다면 알바 같은 거라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저희 경제적 자유에서는 자유 목표에서 아파트의 가치는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산 분포를 보면은 우습게도 아파트의 자산 비율이 90%가 되는 것 같고요. S&P 500 ETF에 투자한 자산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전혀 경제적 자유 목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살아가야 될 집인 거고, 대신에 약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그 흔히 알려져 있는 그 파이어족들의 목표인 4% 룰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제가 경제적 자유 목표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일종의 버퍼를 좀 주기 위한 건데요. 버퍼라는 게 뭐냐, 지금 예를 들면은 저희가 2명이서 사는데도 36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우리 둘 다 일을 하지 않겠다 결론을 내리면은, 혹시나 이제 S&P 500 그 해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좀 손해를 보긴 하겠지만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그 차액만큼 생활비로 마련하거나 이제 투자금으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2명, 그리고 아파트 강아지까지 해서 총 3명의 생명체가 살기에는 24평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과 자유에서 저는 좀 더 자유의 비중을 두기 위해서 아파트는 버퍼로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S&P 500으로 상위 20%의 삶을 살려면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를 계산해 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평균 소득 5분위 상위 20%는 월 47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되고,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은 9.92% 정도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총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는 471만 5천 원 곱하기 12에다가 12달이니까 그 S&P 500 수익으로 만들려면 나누기 9.9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5억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이제 재투자를 한번 해야겠죠. 여기 S&P 500에다가. 아무튼 저는 경제적 자유인 이제 이거를
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자유는 됐다고 해가지고 일을 다 관두고 백수가 돼가지고 어디 뭐 해외여행에서 돈 펑펑 쓰고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S&P 500의 연평균 성장률 저는 가장 긴 축으로 볼 건데 그게 9.92%보다 올라가면 수익이 더 좋아지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시기는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이게 9.92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게 되겠죠. 경제적 자유 달성하는 시점이. 그리고 가계동향 조사 결과 상위 20%의 소비 지출 금액이 천천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덜하고 천천히 증가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일본인 30년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미국은 원래처럼 성장을 쭉 지금처럼 해나간다 그러면 저는 더 빨리 경제적 자유에 달성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저는 자산이 미국에 많이 가 있을 테니까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지출 금액이 이제 통계로 봤을 때도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제 경제적 자유 달성 시점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 저는 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반영했더니 불과 토요일날 24.93%였던 게 약간 이게 소비지출 금액이 좀 떨어지면서 25.21%로 증가가 된 상황이고, 제 총 S&P 500 투자금은 1.43억 정도 되겠습니다. 1억 4천 정도죠. 이렇게 해서 저는 목표의 4분의 1 정도 달성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5억 7천 정도, 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5.7억이 제 경제적 자유의 목표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퇴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퇴사해서 백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